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소화불량, 속 더부룩함, 그냥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동안 췌장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있어요. 바로 환자분들이 처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들 때문입니다. 박사님, 그땐 그냥 체한 줄 알았어요. 소화제 먹으면 괜찮아져서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나이 들면 그런 거라고 해서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췌장이 보내는 초기 신호들은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속이 좀 더부룩하면 물 한 컵 마시고 점심 먹고 체한 느낌이 들면 소화제 하나 드시고 이런 식으로 몇 달, 때로는 몇 년을 보내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췌장은 다른 장기들과 다르게 아주 조용히, 천천히 문제를 만들어갑니다. 갑자기 심한 통증이 오거나 확실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미묘하게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임상에서 만난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 초기에 이런 애매한 증상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한 분들과 그냥 넘긴 분들 사이에는 정말 극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작이었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요즘 들어 더 걱정되는 건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시다가 이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소화불량이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췌장과 관련된 신호들은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특별한 패턴이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냥 넘겨왔던 그 증상들이 정말 단순한 소화불량인지 아니면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신호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불편함,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나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정말 심각한 상태로 오신 분을 만났을 때가 아닙니다. 아무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평범한 시작을 들을 때입니다. 얼마 전에 만난 67세 김정숙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처음 느꼈던 증상은 정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좀 더부룩했습니다. 전날 뭘 잘못 먹었나 싶어서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넘기곤 했어요. 점심을 먹고 나면 또 체한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도 하루쯤 그런 날은 누구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거든요. 그래도 김정숙님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셨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나이 들면 소화 하나쯤은 안 맞는 거라고요.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경고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그냥 넘긴 분들이 나중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땐 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지 않았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거든요. 김정숙님 경우를 계속 보면 그 뒤부터는 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이 유독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좋아하던 삼겹살이나 치킨 같은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더 무겁고 답답했거든요. 변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좀 더 묽고 기름진 느낌이었는데 이것도 소화가 안 좋아서 그런 거겠거니 했어요. 특히 이 시기에 체중이 조금 빠졌는데 오히려 김정숙님은 가벼워진 것 같아서 안심하셨어요. 다이어트를 특별히 하지 않았는데 몸이 가벼워지니까 좋은 변화라고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몸은 이미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본인은 좋아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이거든요. 이런 착각 때문에 더 늦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 다른 사례로 72세 박영수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명치 부근에서 애매한 통증을 느끼셨어요. 딱히 심한 건 아니었고
자세를 바꾸면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파스를 붙이면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근육통이나 소화불량 정도로 생각하셨어요. 박영수 님도 이런 증상이 몇 달간 반복되었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지나쳤습니다. 가끔 등 쪽으로도 뻐근한 느낌이 있었지만 이것도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평범한 증상들이 언제 위험한 신호로 바뀌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실제로 어떤 검사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고요. 세 번째는 지금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점검 방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김정숙님과 박영수님 같은 평범한 시작이 어떤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증상들, 정말 그냥 넘겨도 되는 건지 함께 확인해 보죠.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췌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갑자기 심한 통증이 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 거예요. 췌장은 다른 장기와 달리 아주 조용하고 교묘하게 신호를 보내거든요.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신호는 소화가 계속 불편한 상태입니다. 며칠 괜찮았다가 또 반복되는 이런 패턴이 문제예요. 한국소화기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2주 이상 반복되는 소화불량 중에서 약 15%가 췌장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소화제를 먹고 잠시 나아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만난 한 분은 3개월 동안 소화제만 드시다가 뒤늦게 오셨는데 그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거든요. 이 불편함이 몇 주째 반복되고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화불량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 신호는 기름진 변이 물에 뜨는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 이야기를 불편해하셔서 제대로 관찰하지 않으시는데 이건 몸이 가장 솔직하게 보내는 신호거든요.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지방변은 췌장 기능 저하의 가장 초기 신호 중 하나라고 밝혀졌어요. 정상적인 변은 물에 가라앉지만 기름기가 많이 섞인 변은 물 위에 떠오르거든요. 또한 평소보다 묽고 기름기가 많아 보이며 변기에 기름막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한 60대 남성분은 이런 변화를 6개월 동안 그냥 두셨다가 뒤늦게 검사를 받으셨는데 췌장 효소 수치가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변을 볼 때는 꼭 확인해 보세요. 색깔, 질감, 물에 뜨는지 가라앉는지까지요. 이런 관찰이 불편하시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세 번째는 이유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식사량은 비슷한데 살이 빠졌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특히 무려웠던 분들이 오히려 가벼워졌다고 안심하시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특별한 다이어트 없이 3개월 내에 체중의 5% 이상이 감소하면 췌장 기능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어요. 70kg이셨던 분이 66kg으로 줄었다면 이건 단순히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몸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제가 상담한 여성분은 3개월 동안 5kg이 빠져서 주변에서 다이어트 비법을 물어볼 정도였는데 검사 결과 췌장 기능에 문제가 있었어요. 최근 체중 변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네 번째 신호는 명치나 등 쪽의 애매한 통증입니다. 이 통증은 정말 교묘해요. 파스로 넘기기 쉬운 정도의 강도거든요. 하지만 자세와 상관없이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명치 부근의 지속적인 둔통이 췌장염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식사 후에 더 심해지거나 등 쪽으로 퍼지는 느낌이 든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한 분은 6개월 동안 이런 통증을 근육통으로 생각하고 파스만 붙이시다가
나중에 검사를 받았을 때 만성 췌장염 초기 단계였거든요. 이 통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시나요? 다섯 번째는 갑작스러운 혈당 변화입니다. 이전에 당뇨 문제가 없으셨던 분이 갑자기 혈당 수치에 이상이 생긴다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대한당뇨병학회 연구 결과 50세 이후 갑작스러운 당뇨 발병의 약 10%가 췌장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장기이기도 하니까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미쳐요. 수치만 관리하고 원인을 찾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한 65세 남성분은 혈당약만 드시다가 1년 뒤에 췌장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이미 상당히 기능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최근 건강검진 결과에서 혈당 수치 변화가 있으셨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여섯 번째는 이유 없이 계속되는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는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어요.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 영양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화효소 부족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 지속적인 피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했어요. 비타민과 영양제를 아무리 먹어도 소화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 소용없거든요. 요즘 유독 기운이 빠진다는 느낌이 자주 드시나요? 일곱 번째는 소변 색깔의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에 가까운 소변이 나온다면 주의해야 해요. 이는 담관과 연결된 췌장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신호거든요.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소변색이 계속 진하다면 탈수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 아산병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소변색 변화와 함께 위에서 말한 다른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덟 번째 신호는 입맛의 변화입니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이 갑자기 맛없게 느껴지거나 특히 기름진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다면 췌장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부담스러운 음식을 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신호들이 왜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상 중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췌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생활 속 습관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췌장은 일을 시키는 방식에 아주 민감한 장기거든요. 잘못된 습관이 반복되면 서서히 기능이 떨어져요. 가장 큰 문제는 식사 순서입니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 밥이나 달콤한 음식부터 먹는 습관은 췌장을 한 번에 몰아붙입니다.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면서 췌장이 과도한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거든요. 이런 일이 하루에 3번, 1년에 1000번 이상 반복되면 췌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반대로 채소부터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먹으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췌장에 주는 부담이 전혀 달라져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췌장이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이건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효과는 놀라워요. 두 번째는 과식 습관, 특히 저녁 과식이 더 위험합니다. 밤에는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소화효소 분비도 감소하는데 이때 많은 양의 음식이 들어오면 췌장이 감당하기 어려워해요. 게다가 밤새 회복할 시간도 없이 아침에 또 음식이 들어오면서 췌장을 계속 혹사시키게 됩니다. 저녁 식사량을 평소에 70% 정도로 줄이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만으로도 췌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한 분은 이 방법만으로도 6개월 만에 소화불량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거든요. 세 번째는 술과 흡연입니다. 알코올은 췌장 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고 담배의 니코틴은 췌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방해해요. 괜찮겠지 하고 넘긴 그 하루하루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최소한 양이라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를 교란시켜서 소화효소 분비를 불규칙하게 만들어요. 특히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받는 스트레스는 소화 과정 전체를 방해합니다. 식사 시간만큼은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드세요. 다섯 번째는 불규칙한 식사 시간입니다. 췌장도 생체 리듬이 있어서 일정한 시간에 효소를 준비하거든요. 식사 시간이 매일 달라지면 췌장이 언제 일을 해야 할지 헷갈려 해요. 가능한 한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을 만드시길 바래요. 여섯 번째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췌장이 분해하기 어려운 화학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또한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체내 염분 균형을 깨뜨리면서 췌장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일곱 번째는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췌장에서 분비하는 소화효소는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제대로 작용해요. 하루에 1.5리터 이상은 꾸준히 마시시고 특히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씩 드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실천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채소 먼저 먹기, 과식하지 않기, 배부르기 전에 멈추기, 이 세 가지 기본만 지켜도 췌장이 숨을 돌릴 수 있어요. 술, 담배는 서서히라도 줄여나가고 스트레스는 식사 시간만큼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당장 하나만 바꾼다면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어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췌장이 지금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봐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아마도 지금까지 그냥 넘겨왔던 내 몸의 신호들 때문일 가능성이 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직 아픈 건 아니니까, 검사해서 괜찮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이 분야에서 봐온 결과는 아주 분명합니다. 초기 신호를 느꼈을 때 한 번 더 확인했느냐, 그냥 넘겼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같은 증상으로 시작했는데 어떤 분은 조기에 발견해서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되었고 어떤 분은 너무 늦게 발견해서 훨씬 복잡한 치료 과정을 거쳐야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불편함은 참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확인해야 할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소화불량, 체중 감소, 애매한 통증, 이런 것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소중한 여러분의 건강이거든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해 보세요. 둘째로는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패턴을 파악해 보시고요. 셋째로는 예전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이 세 가지만 정리해 두셔도 나중에 전문가와 상담할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췌장 건강을 놓치지 않기 위한 현실적인 검진 선택 기준과 어떤 검사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점검 방법들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가장 걸리는 증상은 무엇인가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이거 나한테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